아침 9월 마지막 주 시황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좀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 하락 나온다. 근데 이게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는 이게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그 공개 방송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네. 오늘 공개 방송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MBN골드 사이트에다가 그 공개 방송의 주제를 써드렸는데, 예. 혹시 보신 분들, 예. 보신 분들 계시면 1번 공개 방송 주제를 제가 써놨거든요. 공개 방송 주제가 뭐죠 오늘? 예. 뭘 속지 속지 마라. 뭘 속지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 약세에 속지 마라. 네. 달러 약세에 속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가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에 대한 의견을 당연히 경제학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는 달러 약세는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달러 약세가 무조건적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뭔가가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무조건적인 맹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인가요?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국가죠? 어떤 국가예요? 네. 우리나라가 수입 국가예요? 네? 무슨 국가죠? 여러분들? 내수 경기 국가인가요? 내수 국가인가요? 어떤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네. 수입 내수 경기 국가다. 1번. 수출 국가다. 2번. 네. 뭐 재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대부분 근데 이 수출 중에서 가장 그 많이 수출하는 게 뭐죠?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는데 이 한 제조업으로 다 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뭔가요, 여러분들? 관광인가요? 네, 화장품? 관광? 화장품? 뭐예요? 네, 뭐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 네, 반도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부장 펀드 육성해가지고 국산화 시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예, 반도체 수출 국가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 없었으면은 경제 망했어요. 네. 공감되시면 1번. 그죠? 공감되시죠? 네, 솔직하게 반도체 우리 없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었으면은 우리 GDP 경제 성장률의 지금 48%를 차지하는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만 봤을 때는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노, 뭐 7나노, 8나노 많이 있고, 뭐 여기다 랜드 플래시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반도체 만들 때도 전공정, 후공정,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뭐 웨이퍼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회사들이 코스피 2300개, 코스피코스 23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정도 오버하고 한 6분의 1 정도가 거의 직간접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 업종들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국가인데, 자,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쥐약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쥐약이다 1번, 아니다 2번 주세요. 어때요?
원화 강세에다 달러 약세면은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쥐약이다 1번, 아니다 2번 눌러주세요. 네. 어때요? 어떻습니까? 쥐약이죠? 네. 이거는 뭐 경제 공부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원화 강세일 때 뭐 반사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또 업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반도체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대한민국에다가 뭐 북한하고 뭐 북한한테 수출하나요? 우리가 뭐 서울, 대전, 대전부, 부산 뭐 이런 데다가 다 수출하나요? 대부분 뭐 이제 뭐 중국 쪽, 그죠? 이렇게 있는 중국, 뭐 일본도 있고, 저 멀리 이제 미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대만 뭐 TSMC 있었는데 뭐 얘네는 사실 조금 제한적이고, 그죠? 뭐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중국, 미국, 뭐 캐나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 이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주식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뭔가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되면 당연히 외국계들의 자금이 몰려드는 거는 사실 100%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진짜고요. 왜냐면은 달러가 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강세에다가 베팅하는 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실질적인 실물 경기로 봤을 때는 쥐약이라는 얘기죠. 쥐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틀 사이에 거의 30원 정도, 20원 정도 이상 떨어지는 패턴이 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9월 뭐 거의 한 9월 10일부터 뭐 한 7일 일주일 동안 거의 뭐 30원 정도가 급락했어요. 네, 30원 정도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의 흐름들 보면은 일봉상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추세 라인을 깨고,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저항이 되는 거죠. 예, 저항이 되는데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했냐면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 글로벌 화폐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인데, 제가 이제 TV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요, 진짜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린이 분들이 많아서 그냥 내 종목만 가면 된다, 그날 일일비할 종목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물리면, 예, 이게 장투되는 거예요. 장투되면은 이제 그 종목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 대주주처럼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단타 치러 갔다가 물려버리면 그냥 장투되는 거죠. 자, 또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을 좀 보면은, 요 라인, 추세 라인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었는데, 지금 요 라인을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위안화 강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강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특별하게 글로벌 환율, 자국의 환율에 대한 변동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지금 신기하게도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굉장히 갑자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나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금 원화 강세, 서로 간의 원화 강세가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이 원화 강세로 보이면은, 뭐 물론 이제 원화 강세로 봐서 주시하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은, 저는 좀 의심해봐야 된다. 왜? 미국 달러 선물 지수 자체가 지금 만약에 요 라인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든지 전반적인 이 글로벌 그 국가의 환율 자체가 약세로 가든지 강세로 가든지, 반대입니다. 강세로 가든지 같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국만 지금 원화 강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간 환율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유로입니다. 유로.
옛날에 사실 뭐 저도 이제 유럽을 이제 갔을 때 3년 전에 유럽을 갔을 때도 그 유로가 사실 똥값이었거든요. 네, 공감되시면 1번 그죠? 유로가 똥값이었어, 똥값.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유럽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뭐랄까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유럽도 ECB에서. 근데 진짜 똥값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똥값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막 그 신혼여행 갔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인가? 네, 이때였는데 이때 유로 돈을 바꾸려고 하니까 막 그 은행 직원들이 막 유로 돈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BC 카드 그냥 하나 가져가서 쓰세요 차라리. 그래서 조금만 바꾸고 가시는 게 나을걸요. 왜냐면 똥값이 되는데 이때 당시였거든요. 이때는. 근데 지금 유로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예. 유로가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유로가 갑자기 지금 막 유로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유로가 사실은 똥값이었는데 지금 유로가 지금 뭐 거의 이전에 2017년도, 2018년도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그 유럽의 제조업이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독일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유로의 이런 뭔가 주강국이었던 국가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유로의 가치가 똥이 됐죠. 그러면서 누가 탈퇴하고 영국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도 나오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유로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달러 대비해서. 예.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뭔가가 그 글로벌 증시가 뭐 지각봉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 뭔가 이 뭐랄까요? 뭐 너무 우리가 지금 뭐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지금 원화 강세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런 조건이 뭐 선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화는 다시 달러는 다시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매평채를 대량으로 제가 알기로는 7조 원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조 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이랑 바꾼 게 아니고 유로 쪽으로 해가지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달러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가 문제죠.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10일부터 9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를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왔길래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30원 정도가 급락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자별 이제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이제 순위를 좀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 차트라고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되는데, 요건가 보다. 네. 여기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었는데, 이제 1년치를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러면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여기 이제 D 플러스 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요렇게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은 뭐 많이 들어온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쉽게 1년치를 좀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극명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죠. 지금 뭐 개인들만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달라져. 코스닥은 살짝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 티가 날 정도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들은 뭐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은 이제 개인들이 워낙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좀 수급을 좀 보면은 그렇게 뭐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기준점을 볼 수 있는데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나오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한 5천억 정도 규모로 매일 들어와야 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그 외국인들 기적 들어와봤자 뭐 500억 들어왔다가 첫날 뭐 한 3천억 들어왔다가 다음날 2천억 팔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뭔가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겁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WTI 유가 차트인데 유가는 이제
그거죠. 경제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척도가 볼 수 있는데 유가가 지금 여기서 43불, 43, 4불 정도에서 계속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최근에 급락 났죠. 이때는 이제 뭐 오펙에서 뭔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쭉 빠지면은 이제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과 지금 이란이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과 이란을 좀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란이 북한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겠다라고 나오면은 만약에 이제 중동을 미국이 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유가가 폭등이 나와야 돼요. 폭등이. 그 유가가. 이전에 이제 미국이 한번 건드려가지고 그때 당시 이때 보이시죠? 요때 이제 아마 이제 이란 장군 드론을 테러당하고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을 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5불까지 뭐 하루에 뭐 거의 10달러 정도가 올라갔어요. 거의 10달러 가까이.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뭐 이란 관련된 또 이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무역 관련된 뭐 도발 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그럼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유가가 못 간다. 여기를 이제 못 가게 되면은 이게 유가가 조만간에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마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요 구간을 돌파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중동발 악재를 한번 터뜨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여기를 이제 못 넘어가고 그냥 다시 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경기가 안 좋다. 아무리 중동발 악재가 나와도 이게 유가가 올라가기엔 제한적이다. 만약에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우리 국내 이 국제적인 시장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여기 이제 못 넘어가고 악재가 나왔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다시 또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유가가 하락이 나오면 이번에 유가가 아마 하락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15불에 10불 정도는 기본적으로 언더 라운딩을 이 정도로 이제 밑으로 좀 바운딩을 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면은 국제 증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유가가 경기의 척도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유가 관련된 악재가 나왔을 때 유가가 폭등이 안 나온다. 50달러를 못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냥 약간 올라갔다가 오히려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번 하락, 조정 하락은 좀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하락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마 우리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너무나 쉽게 아마 수익을 좀 내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미국이 좀 의미 있는 파동을 좀 보여줬다. 의미 있는 파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금요일날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행운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오늘부터 첫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서 이번 이 파동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매매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나 차주에는 아마 그냥 기본적인 수익률이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최소 우리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한 200% 정도의 다음 주 중으로 수익이 좀 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부분들은 뭐 믿기가 어려우시면 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100%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라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MBN 골드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미 증명이 됐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다른 그런 거 다르게 동영상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전에 뭐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6월 달에 시장이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계속해서 연달아 거뒀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여러분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주식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제 운영자분이 직접 인증했던 3월 18일 날, 3월 19일 날이 최저점이었거든요. 예, 그때도 뭐 수익률 보시면 뭐 엄청난 수익률이 이렇게 우리 950%뭐 이런 식으로 뭐 수익 인증을 많이 하셨죠. 1290%뭐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났죠. 거의 2주 만에 970%, 947%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 이게 만약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조작일 수도 있을 때는 여기 저희 황금의 클럽에 이 수익 영상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9월달 이 수익률이 쫙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2월 3월달에 저기에 한 1000% 이상 넘어가는 게 진짜냐 가짜냐 보시면은 여기에 한 18페이지 7페이지 정도 넘겨보면 다 나와요. 뭐 3월달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영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뭐 300%, 500%, 뭐 900%, 700%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어제 막차 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막차 타신 분들이 오늘부터 만들어 갈 건데 아마 재밌는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든지 상승에 나오는 부분이 나오든지 어쨌든 제가 볼 땐 최소한 15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이 막차입니다. 오늘의 막차라고 좀 보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이제부터 뭐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하셔야죠. 조금 더 수익을 좀 극대화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언제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길어봤자 월화예요. 길어봤자 월화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오늘 중으로도 오신 분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복귀하실 분들도 같이 복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주 월화 요때 이 기회 놓치면은 끝나요. 기회 놓치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1588-0648로 전화하셔서 전문가 변경하시고, 지금 전문가 변경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 변경이 한 달에 이제 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다른 데에서 좀 엄청 물려 있어가지고 전문가 변경하고 싶은데 못 하신대요. 이런 분들도 새로 가입하시고 그 기간을 붙이세요. 그 기간을 붙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있으면은 죽은 자식이 안 돌아옵니다. 걔가 죽은 놈을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그러면 그냥 희망고문 하다가 그냥 한 달에 그냥 소비되고, 그 와중에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밖에, 이틀밖에 없어요. 아마 저희가 글쎄 수목금 공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수목금 때 수익 챙기느라 바빠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러면 이제 회원 모집할 때도 여러분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마지막 동화줄입니다.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거 만회하십시오. 저희가 만회시켜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셨죠?